중요한 시간이에요. 이제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이제 기관에 가면 운영위원회 회의도 해야 되고 아동이나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다 해야 돼요. 회복시설. 운영위원회를 건너뛰고 내가 혼자 운영할 수가 없어요. 모든 시설이, 개인 시설도 마찬가지고 법인 시설은 더더구나. 그리고 요즘은 이제 많이 여기서 촬영도 하고 했는데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든다든지 이사회 조직 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은 다 조직을 하고 잘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실제 운영위원회 열렸을 때 어떻게 하세요? 차 한 잔씩 마시고 형식상으로 애결산을 보고하는 순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것도 바쁜 사람들은 그냥 사인만 받는 기관들도 있고. 근데 앞으로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 평가에서도 다 봐요. 그거를. 이게 해놓은 건가 아니면 실제 운영위원을 했냐 안 했냐 그걸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팁을 얘기해 드릴 테니까 또 실습 끝나고 몇 년 지나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잘 내 슈퍼바이저 이게 이제 북이 될 거니까 이렇게 똑같이 내가 강의를 하는데 어떤 사람 일지가 2배나 두꺼워요. 뭐 이렇게 두껍냐 그러고 이제 다 내가 대고 확인을 해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뒤로 안 한 사람은 반장이잖아. 이 반으로 좁힐 수 있는데 한쪽만 인쇄를 해서 또 두꺼워지는 사람도 있고 또 중간중간에 죽는 거 사파 하나도 안 빠지고 내가 동영상 과제 올려놓으면 그것까지 다 이렇게 프린팅 해가지고 전부 숙제를 다 한 사람들. 그리고 원어민 또 있잖아요. 여러분 원어민 공부한 거. 그죠? 시험 친 거예요. 원어민. 나는 여러분 영어 공부하면서 시험 안 쳤잖아. 근데 이제 공무원들 60세 돼서 이렇게 이제 또 이제 노후를 위해서 이렇게 오셨던 분들 아주 철저하게 시킨 거예요. 네. 여러분 철저히 안 시킨 게 아니고 시험만 안 본 거예요. 네? 뭐 똑같잖아. 이게 지금 날짜가 언제냐. 네. 2020년 2월 2일. 그러니까 1년 지난 실습일지인데 그리고 일지는 이제 보통 똑같이 하고 이렇게 다 사파를 정리해서 이분은 이거를 내부를 해서 우리 한부 이렇게 이제 주고 한부 사회복지사 통해서 학교를 통해서 내고 자기가 한부 갖고 있고 그러면 슈퍼바이저가 딱 됐을 때 이거 이대로 또 학교에서 여러분이 받는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럼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이게 답이 다 있잖아. 이게 답안지잖아. 네? 그래서 내부를 복사하셔서 우리 한부 주면은 여기가 어떻게 보면 호적 등본이 이렇게 비치되어 있는 것처럼 나 어디서 실습했는데 선생님이 이거 하다가 잊어버렸어. 이사하다가 잊어버렸어. 그러면 이쪽으로 오면 되지. 다시 카피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뭐 복지사 가서 이거 해준다고 주겠어요 그 사람들이. 몇만 명인데. 그러니까 일지를 잘 기록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고 가족과 그림 자기 했던 거 전부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거 그대로 다 이렇게 사파가 다 올라가 있잖아요. 네. 자 이제 오늘은 이분들 다 하셨지만 사업계획서를 실습 기간에 실제 내가 프로젝트를 하나 해서 조별로 이렇게 이제 할 거예요. 3명씩 요즘은 4명 이상 이렇게 하고 사진 찍고 그러면 힘드니까 3명 정도씩 해가지고 사업을 우리가 프로그램 이끌어 가는데 이 예산까지 짜고 끝나질란가는 모르겠지만 빠른 속도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메모를 하고 좀 듣겠고요. 우리 이제 하나는 사이버크, 하나는 온라인 학교, 또 하나는 미완성된 실습 완성도. 내가 오늘 3개를 가져왔으니까 긴급하게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보시고 필요한 분 사진 찍고 목사님 나는 도저히 사진 찍었거나 안 되겠어요. 그런 사람은 확실히 보고 확실히 가져오세요. 이거 가져가 보면 이 사람 뭐 이거 호적이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가져가서 안 가져온 사람도 있어. 그래서 문제야.
자, 오늘 그래서 이거 한번 펴보실래요? 운영위원회를 하는데 운영위원 중에는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죠. 그죠? 남자분이면 아버지야, 어머니야. 그럼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뭐 보고사항도 해야 되겠지만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하든지 뭐 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세웠어요? 말 그대로 운영이잖아요, 운영. 자, 우리 기관의 운영을 잘하기 위한 임원이죠, 임원. 따지고 보면. 왜? 우리 30명이 기관의 정원이다 그러면 30명 엄마 다 오세요. 그러면 뭔 의견 나누면 그냥 산이, 의견이 막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를 뽑을 때 우리 기관장이나 우리 복지사님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까칠한 사람 대표로 뽑아놨다가는 그냥 운영위원회에서 그냥 맨날 운영위원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그렇죠? 그러니까 야당도 뽑고 여당도 뽑아야 되겠지만 운영위원회는 몇 명 이상? 안 배웠어요? 사학계획서 한 번도 안 배웠어요? 운영위원회도 아직 한 번도 안 배웠나 보네. 자, 이제 잊어버리기 쉬우니까 5명 이상. 5명 이상 그랬어요. 그러면 20명 해도 돼요, 안 돼요? 된다. 최소한 5명이 돼야만 인정을 해준다. 그러니까 5명 이상 몇 명 그건 내가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관에 맞게 해라 그 말이지. 그죠? 4명 구성하면 인정이 안 된다. 평가 때도. 그러니까 최소한 5명을 해야 된다. 그럼 선생님이 5명 한다 하면 누구 해야 돼? 내 말 잘 들을 사람 누구지? 학부모 중에서 그렇게 뽑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성 요소가 있어. 운영자 대표 들어가야 되겠죠, 당연히. 대표 들어가고. 대표자 시설장 1명. 근데 5명이 늘 때 생활복지사 거기다 또 넣으면 안 되지. 그때는 1명만. 한 10명 넣는다 그러면 생활복지사 넣어도 돼. 5명 이상이니까. 그럼 5명만 넣어야 된다 생각하면 왜 5명 이상이 좋은가를 이제 이해를 설명해 줄게요. 대표자 넣고, 그 다음에 학부모 대표자가 들어가야 되죠. 예, 그때 이제 잘 물색을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나 운영위원회 합니다라고 여러분 중에서 운영위원회 오세요. 그러면 학부모들이 올까요? 안 와. 손에다 쥐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좀 관심이 많고 평상시에 늘 기관에 대해서 이제 도움도 주고 이런 분들이 늘 물색했다가 이제 조언을 구하는 거죠. 우리 길동이 어머니 우리 운영위원회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3년마다 우리가 평가도 받고 진짜 잘 운영해야 되거든요. 좀 힘들지만 좀 해주시겠어요? 운영위원회는 늦게 할게요. 이렇게 퇴근하고 오셔도 되게끔 이렇게. 예? 소스를 주면서 바빠 죽겠는데 직장 날 중간에 오전에 오라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서두에 다 비껴 나갈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긴급한 일이 중복돼서 못 오시면 인터넷으로 메일로 답을 주셔도 돼요. 이렇게. 예? 그럼 빠져나갈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협조도 구하되 한 번 운영위원회 하면 내가 안 가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것을 미리 얘기를 해주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운영위원회 한 일주일 전에 뭐 우리 2021년 평강 운영위원회 열립니다. 공사가 다망하시겠지만 꼭 참석해 주세요. 혹 중복이 돼서 못 올 시에는 메일로 주시고 답변을 해 주세요. 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절대 가라로 운영위원회를 쓰지 아니하고 정식으로 정 못 오신 분들은 메일을 대받을 수 있죠? 몇 분 몇 초까지 찍혀요. 메일이 보니까. 그거 좀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그러면 저쪽에서 메일을 여기서 뿡 운영위원회 공지해서 관련된 분한테 보냈어, 메일을. 그럼 저분이 무슨 일이 생겨서 못 오셔. 그럼 답변이 오겠죠? 그 답변을
프린팅한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했던 거를 운영위원회 일지 뒤에다가 첨부를 해둔다. 그러면 100% 출석 인정은 아니지만 커버가 된다. 평가위원들이 볼 때는 이렇게까지 통보하고 못 올 때 첨부해서 했구나. 그럼 그걸로 끝난다? 아니에요. 운영위원회 끝나면 다시 운영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우리가 내용을 서로 결의를 했습니다라고 한 번 더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피드백이죠. 안 왔지만 보고사항까지 우리는 완벽한 의무를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첨부해 놓으면 저도 이제 평가를 따라서 가보기도 하고, 안산 쪽으로. 진짜 어떤 데 그룹은 들어가 보면 진짜 한심해. 내가 보더라도 너무 안타까워. 그런 시설도 많아요. 예. 영수증 어디 있어요? 그래서 어디 바구리 가서 찾은 데도 있어. 예? 얼마나 바빴는지 영수증이 어디 돌아다녀. 막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한 군데는 갔더니, 여기 촬영이 되니까 내가 어느 센터는 못 하겠네. 그 그룹홈을 들어갔더니, 이 빌라 그런 집인데, 그 아내 남편 3명인데, 아내 남편이 그룹홈 대표, 시설장, 보육사 2명인데, 1명은 고용된 분이고, 근데 사무실이 그룹홈 같은 데는 따로 없잖아요. 아파트라.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판넬로 뭔가를 막았는데 양 힘든 구조야. 근무하기가. 예? 그 안방 들랑달랑 직원이 할 수도 없고. 그죠? 그것도 이제 뭐가 힘드냐. 보육사가 여성분인데 시설장이 남자분이야. 근데 아내가 나간 경우는 둘이 있게 돼, 또. 이게. 근데 안방에 들어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깥에 있어야 된다, 이거야, 또. 마루 쪽에. 이제 사무실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룹홈 같은 소그룹이라, 이게 참 힘들다. 제과당도 또 다르다. 제가 사무실과 다 따로 있잖아요. 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그룹홈은 더 철저히 잘해야 되겠다. 구분선이 너무 긋기가 어렵다. 그렇다고 아파트 32평 되는데 또 따로 안에다 사무실을 만들 수도 없잖아요. 예, 그런 경우가 지금 현 주소야. 그룹홈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보육원 같은 데는 건물이 많고 막 그러니까 다 따로따로 있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좋은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행정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구나. 이제 이런 이제 현장에서 이제 보게 됐죠. 네. 그런데 얼마나 바빴는지 이제 교수님하고 2분씩 가거든요. 2사람씩. 그러면 이제 교수님은 들어가기 전에 저하고 이제 협의를 해요. 소리가 50개인데 무슨 소리는 교수님이 보고 이제 실무 쪽은 나한테 보라는 거지. 왜냐면 교수님이 잘 모르잖아. 사업마다 다 모르니까 운영위원회 잘 구성되고 있는지, 심리치료 같은 걸 어떻게 했는지, 이제 전문적인 것만, 자기 파트가 또 그런 전문적인 사람은 또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 그럼 나는 행정적인 걸 다 봐야 되잖아요. 딱 문제가 어디 있을 거라는 전제를 가지고 들어가니까 15년, 20년 했는데 모르겠냐고. 그리고 내가 현장을, 시설장은 아니지만, 관련돼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거지. 근데 평가라가 쭉 이렇게 펴놨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 딱 하나 딱 느꼈는데 3년치를 보거든요. 근데 연도가 안 바뀌어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지금 21년이죠. 그러면 2020년, 2019년, 2018년. 올해 평가를 2021년도니까 올해 평가를 받은 대상은 올해치는 안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지혜도 발휘해야 돼. 올해치 잘 안 해놨는데, 여기까지만 평가 보니까 우선 여기다 신경을 써야 되겠죠? 여기는 아예 정산을 안 했으니까. 이제 4월 달이잖아요.
그럼 한 10월 달쯤 평가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3개년만 보는 거예요. 왜? 그 전에 또 평가 여기는 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2018년, 2019년, 2020년 그 전에 서류가 좀 미흡하더라도 여기는 손대지 말고 3개년을 집중적으로 보완을 해야 돼. 평가받을 때는. 아셨죠? 또 완벽하게 한다고 막 여기까지 그냥 4, 5월 달까지 막 아니라고 막 그러지 말고. 예. 그러니까 요 3개년을 집중적으로 해야 돼. 예. 그러면 뭐 즉흥적으로 뭘 보완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가하기 전에 평가 지표가 나와요. 평가 지표가. 매년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 그러면 뭐 환경평가, 뭐 회계평가, 예를 들면 프로그램 평가 이렇게 다 있어요. 그러면 이 평가 지표를 보면서 우리 서류를 이제 비교해 가기 시작해야 되는 거지. 이거를. 무엇이 이 지표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한가. 다 된 것은 X 표시하고 좀 미흡한 것은 세모, 완벽한 것은 동그라미. 그러면서 이 평가를 받아야 할 서류가 한 54개에서 한 60개 사이거든요. 처리, 여기 있죠? 여기 지금 사업 회계 처리인데, 우리 그룹홈. 이제 이렇게. 2020년 올해 회계 정산 다 받았어요. 이게 1억 사업이에요, 1억 사업. 경기도만 프로포절로 해서 받은 심리사업 영수증. 처음부터 썼던 거 다 있어요. 인터넷에. 수입이자 단 10원, 20원까지 다 맞아야 돼. 이게 심리피로 간사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만 해도 이 정도 서류가. 그죠? 1억 사업 서류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지표를 통해서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에서 오래 했다고 잘한 것도 아니고 또 뭐 1, 2년밖에 안 됐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정산 서류도. 첫 번째, 저 회계 파트 맡으려면 뭘 잘해야 돼? 네? 뭘 잘해야 돼? 당연히 계산 잘해야지. 그런 뜻이 아니잖아, 내가 물음이 지금. 수포가도 계산 잘해야지. 근데 여러분 계산해요? 안 하지. 찍어준 대로 그냥 영수증을 100% 믿고 오지. 그거 한 번이라도 나도 한 번도 계산해 본 적이 없어. 근데 미스가 있을 때가 있어요, 진짜로. 근데 모르고 넘어가는 거야. 안 해봤으니까. 왜? 그 계산한 사람이 수판을 튕긴다면 반드시 계산해 볼 거야. 근데 누가 계산을 해? 전자계산. 전자계산이 계산하니까 의심을 안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잘못 키보드를 누르면 잘못되게 돼 있잖아요. 그것까지 생각 안 한다 이거죠. 근데 이 엑셀 쪽, 회계 쪽을 잘하려면 계산을 잘해야 되는데 내가 머리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를 잘해야지. 컴퓨터를 잘한다라는 의미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 공문을, 문서를 잘 찾고 잘 작성을 할 줄 알아야 돼. 돈 계산도 사실은 회계 간다고 하지만 엑셀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다 해주죠. 알고 있죠? 돈을 따다닥 누르면 밑에 합계가 벌써 계산돼서 나타나고 있는 거야. 내가 전자계산기 안 해봐도 돼. 엑셀만 잘하면 계산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소파이 어떻게 배워요? 처음부터 나는 컴퓨터 학원 가서 또 봐야 되겠다. 그러면 안 돼. 날 새. 그럼 나는 일 못하고 끝나. 학원도 이수도 하기도 전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모르겠으면 이 엑셀을 어떻게 하지? 하고 그냥 이것도 눌러보고 저것도 눌러보고 잘 안 될 때 잘한 사람한테 물어봐. 하나씩 하나씩. 그게 빨리 배우는 거예요. 이거 엑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산하는 것이 아동 다르고 노인 다르고 다 다르거든요.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거기에 능통한 사람한테 하러 오시라 그래가지고 시설에서 일당 줘 아예. 그래가지고 붙여줘. 그 소리만 잘할 수 있도록 배우는 거지. 실수하면서. 그걸 안 하면 나이 든 사람은 계속해서 멀어져 가요. 뭔지 생기면
뭐 그 선생님 없으면 난리 나는 거야, 이제는. 그럼 늘 불안해, 기간이. 예? 갑자기 뭐 나오고 그러면 뭐 펴라면 할 수가 있어야 말이지. 작동을 못 하잖아. 그러면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도 엄청 부담감이 있는 거야. 내가 빠지면 마비가 되니까. 스트레스를 쌓여. 지금 우리 와나쌤 슈퍼바이저가 그런 역할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도 지금 회계 그저 프로젝트 하고 있어. 내가 강의 그래서 한 거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내가 엑셀은 빨리 못해도 뭐가 더 많아요. 경험이 많잖아. 평가를 받아도 지금 5번째 받고 있어. 첫 번째 받아본 사람과 5번 받은 사람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무엇을 잘해야 되는지 머릿속에 다 있어. 강의는 잘할 수 있어. 엑셀은 내가 빨리 못해도. 그죠? 저 회계도 했다 내가 달아보지도 않았지만 볼 줄은 알아. 뭐가 잘못됐는지 볼 줄은 안다고. 그러니까 시정하잖아요. 이자 같은 거 처리 안 해놔. 내가 지적하고. 야, 이자 다시 프린팅해. 그러면 영처리 딱 해서 회계 딱 했는데 오늘 가서 다시 찍어보라고 그랬더니 막 120원, 200원 막 수입이자가 다 찍혀 있어. 통장이 정산이 안 돼 있는 거야. 이자가 붙어가지고 금액이 또 살아나는 거예요. 영처리에도 또 아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것까지 가상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자까지 붙어서 해야 될 것도 정산을 하고 또 가서 해봐야 돼. 그러면 모금에는 2,000원 미만은 그냥 반납하지 마세요. 자체적으로 쓰세요. 뭐로 처리하고? 뭐로 처리하고? 응? 세자. 응? 반납금이 아니지. 반납은 반납해야지. 이자가 막 찍혀 있어. 아니, 돈은 다 썼는데 다시 또 돈이 불어난 거야. 수입 이자가. 1억씩 넣어놨는데 이자가 안 붙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보통 예금 통장이지만 꽤 붙어요. 1억 정도 넣으니까. 1년 내에 넣으니까. 그러면 모금에는 2,000원 미만. 처음에 1,000원 미만이었는데 또 올라갔어. 선생님 왜 올라갔을까? 모금의 직원들 귀찮잖아. 한 기간도 아니고 전국에서 다 막 1,600원, 아니 1,060원 막 이런 거 1,000원 넘었다고 또 다 반납해봐. 그럼 자기들은 이 1,600원 때문에 소를 5번 해야 합니다. 반납하지 마라. 써라, 써. 처음에 1,000원 미만 했다가 또 1,000원이 넘어가니까 또 일이 힘든가 봐. 2,000원 미만 반납하지 마라. 이제 또 이렇게 규정을 바꿔놨더라고. 2,000원 미만은 반납금이 아니라 잡수익. 수익으로 보는 거예요. 이자는. 수익. 잡수익을 해서 입금 편입 처리해서 써라. 그 말이요. 남겨두지 말고. 그거는 누구나 다 해야 되니까 잘 적어놓고 하세요. 이거는 이제 예상 안 했던 돈들이 발생한 것을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잡수익. 또 하나. 또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어떤 돈을 마감을 딱 치려고 그러는데 1,270원이 예를 들면 남았다 그래봐요. 1,270원. 자, 반납할 필요 없죠? 2,000원 미만이니까. 쓰기는 써야 돼. 그럼 선생님 1,270원 어떻게 써야 돼? 1,270원어치 고기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아시는 분? 아직 해보질 않았으니까 아무도 모르네. 근데 실제 해야 돼. 매달 이렇게 발생이 된다니까. 딱 맞춰서 돈 쓰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2월? 정산 마지막으로 했는데 무슨 2월을 해. 쓰든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이제 또 팁을 가르쳐 드리면 내가 이 운영자로서 아주 뭐 별게 다 생기더라고. 사례가 1270이잖아요. 처음에는 여 맞춰서 옥션에서 뭐 사지? 뭐 매직 하나 500원 뭐. 근데 그거 시키면 배달비가 2,500원. 그러면 1,270원 쓰려고 배달비가 2,500원이 나와버려. 그럼 또 안 되잖아요. 돈이 들어가잖아요. 오히려. 그래서 이렇게 나올 때는 이제 물건을 못 고를 때는 옥션만 찍지 말고 다 나와에 들어가요. 다 나와. 다 나와 사이트 아신 분? 아시죠? 뭐
오늘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거야, 아마. 다 나와. 나 모르는데. 말 그대로 물건 다 나와라 그런 뜻이야. 사이트가 이름이 다 나와. 근데 다 나와 창에다가 물건을 뭐 이렇게 뭐 원풍기 치면 원풍기 가격이 나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온라인 사이트 원풍기가 똑같은 그 기기 종류가 가격이 다 달라. 이해되시나요? 자, 이 보드마카 500원이라 그래요. 다나와에다가 보드마카 모나미 딱 치면 470원, 어떤 480원, 485원 막 이렇게 쫙 뜬다고. 500원이 아니라. 그러면 소비자는 제일 비싼 데 거 사요? 제일 싼 거 사요? 제일 싼 거. 근데 이게 다나와 사이트가 좋은 것이 꼭 물건을 30만 원 이상 사면 비교 견적을 띄라게. 비교 견적을. 그럼 비교 견적이 뭐지? 내가 A, B 똑같이 했더니 한 개 문구점은 495원, 한 개 문구점은 498원, 한 개 문구점은 500원이야. 그럼 비교 견적을 내라는 소리는 제일 높은 가격, 제일 낮은 가격을 비교를 하라는 거지. 그러면 내가 가격을 어떤 거 사야 돼요? 제일 낮은 거를 사야 돼. 그렇지만 비교 견적서를 나를 돈 주려고 한 데다가 두 장을 비교 견적서 500원, 495원 이렇게 해서 넣어줘야 돼. 그래 내가 제일 싼 곳에서 샀다. 입증이 되는 거지. 이것도 우리가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기능보험 같은 거 하면 뭐 에어컨부터 해가지고 막 그 사게 돈을 주거든요. 근데 돈을 신청할 때는 4월 달이야. 응? 500만 원 줄 테니까 기능보강 사라. 그러면 선생님들은 좋아가지고 아이고 이번에 그냥 됐다 그러고 막 음식물 처리기 뭐 다 500원 그거 500만 원 맞추려고 막 여기도 들어갔다 저기 들어갔다 그래. 근데 이제 돈이 500만 원 딱 맞추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나와 사이트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서 뭐 김치 냉장고 뭐 예를 들면 음식물 처리기 이런 식으로 하면 음식물 처리기 한 셈 딱 치면 한 셈과 똑같은데 가격이 20개 30개가 쫙 떠요.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하라고? 제일 높은 거 제일 낮은 거 비교 견적은 2개만 넣으면 돼. 근데 우리가 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이번 4월 달에 하는데 분명히 56만 8천 원이었는데 돈이 딱 나와서 살라고 보니까 60만 원 올라가 버렸네. 가격이 덜렁덜렁 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낮은 걸로 넣지 말고 제일 높은 것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한 중간쯤 되는 걸 비교 견적을 이렇게 넣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계절 가전이기 때문에 한 3개월, 5개월 뒤에 가격이 올라도 내가 자부담 부분이 없죠. 그러면 뭐 한 800리터 되는 대형 냉장고 같은 경우는 막 270 막 이러거든. 근데 오르면 한 30만 원, 40만 원이 올라 있는 거야. 그럼 선생님 오르면 어떻게 해야 돼? 올랐네요. 이거 올라버렸네요. 이거 정정할게요. 뭐 다시 그렇게 못 해. 처음에 신청할 때 그 가격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그러면 선생님 부자면 내 호주머니에 30만 원 내놔야 되고, 뭐예요? 원장님이 올라버렸네요. 30만 원 자부담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그것도 감사하죠. 30만 원 가지고 300만짜리 냉장고 들어오니까. 근데 우리가 사무를 하다 보면 깔끔해야 되잖아요. 그 원장님 속으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냉장고 사면서 30만 원 또 내놓으라고 그러네. 냉장한 사람은 내 돈 아니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실제적으로 비교 견적을 뗄 때 최고 견적, 중간점 이렇게 견적을 딱 하시라 그 말이에요. 오늘 안 왔으면 좋은 것 다 이거 못 빼고 흘러가면 아주 결정적인 손해예요. 자, 이 중요한 것도 얘기했는데 못 들으셨잖아. 견적도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다나와 사이트에서 딱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뭐 옥션, 요즘은 뭐더라? 네이버 페이? 아시죠? 나 몰랐어, 처음에는. 네이버에서도 물건 파는 줄은 몰랐어.
누가 얘기하더라고. 네이버 페이에서 사면 된다고. 그래서 네이버도 있어요. 보니까 나만 몰랐어. 또 엄청 그것도 꽤 오래됐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매출이 대단하더라고. 네이버가 처음에는 이 소상공들이 옥션이나 이런 데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네이버도 좀 해줘라. 그리고 소상공인의 그 소음풀이를 해준 거예요. 지역 경제 살리려고. 근데 이번에 네이버가 확장되면서 정산을 딱 해놓고 보니까 이게 효자 상품이 된 거야. 네이버 페이 사이트가. 그래가지고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이버들이. 자기들은 뭔가 프로그램하고 이게 구글처럼 이렇게 그걸로 이거를 사업을 이끌어 가려고 했는데 네이버 페이가 옥션처럼 이제 호여자 상품이 되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이번에 뭐 조인하고 하는데 굉장한 효력을 발휘하잖아요. 네. 그래서 골목 상권의 대표적인 스토어로서 네이버가 대신을 하려다가 오히려 굉장한 힘을 발휘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실제적으로 이 부분을 잘하면 되고, 뭔 얘기하다 지금 오만 데로 가버렸네. 아까 내가 뭐 했죠? 응? 운영위원회 뭐 하다가 지금 오만 데로 갔어, 지금. 그래서 5명을 잘 뽑아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운영위원이 많을수록 좋다. 흔들어 봐요. 왜 손 안 들어? 다 안 뽑겠네. 그럼 5명 뽑겠네. 딱 5명이 좋다. 그럼 손 안 든 사람 뭐예요? 뭐 10명이 좋아? 뭐냐고. 그럼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자,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회의가 붙어졌다고 했을 때 학부형 대표, 뭐 예를 들면 공무원도 1명 들어왔다 해봐요. 공무원, 학부모, 또 뭐 밑에 지역사에 있으면 뭐 약사, 또 누구 있을까요? 들어갔고, 주민자치위원. 저는 지금까지 시의원을 넣고 오거든요. 근데 시의원이 6년 동안 넣었는데 한 번도 못 왔어. 맨날 바쁘대, 오면 또. 네. 그래서 내가 아까 그 방법을 사용한 거예요. 이메일. 네. 선거 때는 명함 가지고 와서 찍어달라고 막 하면서도 전잡 딱 이렇게 하면은 바빠. 뭐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일부러 흠집 내려고 한 게 아니라 대부분이면 바쁜 사람들을 넣지 마세요. 그런 뜻이야. 아셨어요? 네. 아니 6년 동안 한 번도 못 오는 사람인데 맨날 결석한 것으로 거기다 올려놓으면 되겠냐고. 그러니까 빼. 그런 사람 과감하게. 네. 그리고 기관장, 시설장 넣은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어떤 회의가 붙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우리의 평가 서류 보는 공무원도 들어왔잖아요. 약사도 들어왔잖아요. 학부모도 들어왔잖아요. 주민자치위원도 들어왔잖아요. 기관장. 이 5명이지만 만만치 않는 거야. 전체적인 대표를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회의를 잘 이끌어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무조건 우리 운영위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한테 100%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협동조합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러 명이 합해면. 네. 그럼 거꾸로 쉽게 하려면 많이 하지 말아야 되겠지. 네. 협동조합도 보면. 그렇죠? 도장을 찍는데 뭐 정관도장을 찍는데 50번, 100번을 찍어야 되는데 50번 곱하기 20명 하면 1000번이에요. 뭔 소리 하나 하려고 하면 1000개 도장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소리에다가. 관인에서 뭐 소리 이렇게 뒤펴가지고 또 막 이렇게 접쳐서 찍잖아요. 하나만 딱 찍으면 되는 게 아니거든, 소리가. 예. 그러니까 복잡해지는 거죠. 예. 이렇게 한 명씩 들어오더라도 정말 알곡 같은 분들 딱 해가지고 들어오면 일사천리로 진행이 잘 되죠. 그럼 여기서 제일 참석이 어려운 분이 빠져야 되는 분이 대부분 누구겠어요? 예? 그 다음에 바쁜 사람이 공무원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공무원님은 A만 지켜가지고 메일로. 예. 뭐 우리 위원님 운영위원인데 예. 말로라도 그래요. 오늘도 바쁘시죠? 예. 메일 보내주세요. 이런 식으로. 예. 그러면 책상에서 서류하다가 20초, 30초면 시간 할애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합법적으로 다 받아내라 그 말이에요. 그 대신 결과 보고까지 딱 해주니까 보지요. 참석은 못했지만 어떻게 결정이 됐구나. 그래서 제주도 30명 5박 6일 데리고 간다. 그럼 회의 붙여야 되잖아요. 그죠? 돈이 풍부해가지고 그냥 말 안 하고 그냥 우리끼리 다 가도 되면 되는데 예를 들면 힘들어. 그러면 1차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를 해줘야 돼. 잘 갔다 와. 그러고 사인만 해준 게 운영위원회 책무가 아니야. 5박 6일 동안 잘 갔다 오도록 물질적으로 뭐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운영위원이라고. 그러면 이때 이제 위원장이, 시설장이 얘기를 해야지. 사실 이번에 우리가 제주도 5박 6일 갔다 오려고 하는데 한 500만 원을 프로포절에서 받았습니다. 근데 5박 6일 토탈 내보니까 한 2천만 원 들어가네요. 그럼 1,500만 원이 없잖아, 지금. 그럼 이제 프로그램도 넣고 1인당 5박 6일인데 한 사람 앞에 10만 원씩 받을게요. 운영위원회에서 얘기를 해야지. 왜? 지역아동센터는 무료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달 이렇게 받은 일 아니면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하는 거니까 다 그거는 인정이 돼요. 프로그램비로. 아이들한테만 받아서 가는 거 아니니까. 그러면 30명에 대해서 이렇게 300만 원 또 받고. 그리고 그래도 한 500만 원이 부족하네요. 모금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모금 기획도 들어가요. 모금 기획은 전문 기획 해줄게요. 500만 원은 한 번도 아니에요. 1,000만 원도 마찬가지고. 신경만 쓰면 금방 한 달 내에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공문 띄우고 5박 6일이니까 제주도 최고로 싸게 갔다 오면 얼마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비행기로. 이따가 사업계획 살 때 이렇게 조별로 할 거예요. 그거 해보라는 거야, 실제로. 내가 어떤 아침에 비행기 이렇게 사이트를 보니까 제주도 내려가는 거 2만 원 미만도 있더라고. 12,000 얼마 있고 막 그래요. 어쩔 때 보면. 보셨죠? 네. 근데 가만있어 12,000원? 이게 도대체 비행기 기름값이 얼만데? 이거 어떻게 가지? 그거라도 안 받으면 비어서 가잖아, 비행기가. 3명 다 타고 안 갈 수 있어요? 찰 때까지 그런 비행기 있어요? 인원 찰 때까지 기다리냐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적자여도 그냥 받고 뜨는 거예요, 비행기도. 그러니까 그런 보면 대부분 보면 새벽 일찍이라든지 제일 막차라든지 뭐 이런 경우 잘 안 타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공개해가지고 며칠 전에 예약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저가로. 그러면 우리는 그런 걸 놓치면 안 되지. 우리 가면 한 40명씩 타고 가야 되는데 해봐, 이건 실제적으로. 자, 8만 얼마씩 왕복을 해서 한 16만 원 저가로 나왔어요. 이게 싼 가격이에요. 방학 때 같은 경우는. 자, 근데 10,000원 얼마가 아니라 2만 원만 잡아도 한 4만 원이라 그래 봐요. 자, 핸드폰 두드립니다. 16만 원. 이거 1인 왕복 비용이에요. 16만 원 곱하기 29. 우리 29인 시설이니까 선생님 방에 간다고 하면 한 35 해보세요. 16만 원 곱하기 35. 이따 이제 이것도 이 사학계속도 여러분이 짜야 되니까. 4만 원 곱하기 35. 이 가격이 얼마예요? 560만 원. 여기는 430이 한 100 얼마 된? 140. 그거 봐요. 400만 원 차이가 나잖아요. 똑같이 내려가는데, 제주도. 근데 이렇게 아침에 일찍 끊으면 돈도 전략이 되지만 뭣도 전략이 된다? 시간. 온종 풀써. 근데 비싸기만 하는데 떠밀려서 좀 싼 거 해보려고 했더니 오후 2시 출발이야. 날 새는 거요. 이거는 하루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 것도 생각할 줄 알아야 돼. 만약에 이거 예를 들면 첫차 비행기 6시 반이다. 그 애들이 늦잠 자서 못 올까요? 아니요. 내가 다 해봤어. 애들 잠 못 자. 내가 인천공항에 3명 일본 가는데 데리고 갔거든요.
여기 빌라 노아파트 살 때인데 저는 새벽기도 끝나고 바로 5시 반에 차를 대고 야 빨리 내려와고 전화를 했어. 근데 전화를 선생님이 받았는데 선생님이 밑에 신발까지 안 쳐다본 거야. 네? 늘 들랑달랑 하던 이 쓰리팟 차림으로 우리 차에 타버린 거야, 얘가. 그 선생님도 몰라. 샌드백 뭐 가져간 것만 챙겨줄 줄 알았지. 그 아이가 마지막 신발을 뭐를 신고 나간 거는 못 본 거야, 미쳐. 이놈은 자기가 뭐를 신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인천공항 늦으니까 막 빨리 내려오라 그러니까 막 빨리 내렸는데 공항에 딱 주차하고 딱 보는 순간에 내가 놀란 거야. 야, 너 신발 안 가지고. 너 슬리퍼 신고 왔는데. 공항에 슬리퍼 신고 가면 안 되기야 않지. 예? 근데 더 놀란 게 내가 이 아이 3명을 데려갔는데 공항에 미리 40명이 와 있던 팀들이 우리를 다 쳐다보는 거야. 우리 아이 신발. 어떤 의식인지 알겠어요? 새벽에 나는 죽어라고 인천공항까지 싣고 갔는데 거기서 내려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야. 아, 지구목이라도 찾고 싶지. 그죠? 목사님이 데려갔는데 목사님 슬리퍼 신고 온 거야. 이제 이런 식이 돼버린 거야, 지금 분위기가. 그러면서 무언의 제스처. 그래서 열받아서 안 되겠어. 그래서 그 인천공항 가봤으면 아시겠지만 그 한 바퀴 천천히 돌면 30분 더 걸리는 거 아시죠? 얼마나 커서. 근데 뭐를 파는지 뭐 정신이 하나도 없어. 너무 크다 보니까. 혹시 이 새벽에 운동화 파는 데가 있으려나? 그러고 이제 무작정 막 뛰어다닌 거야. 어디. 근데 한 군데가 마치 있더라고. 네. 그게 거기서 신고 들어가서. 그놈은 평생 못 잊을 거야. 인천공항만 가면 그 생각이 날 수도 있어. 왜는? 우리 복지 현장은 그렇다니까. 우리는 발끝까지 봐야 돼, 애들. 데리고 다니려면. 진짜. 또 한 우리 정사장님은 패스가 되는 게 몇 킬로죠? 20km. 그렇죠. 그것도 알고 가야 돼. 베트남 간다 그러는데 베트남이 우리나라 양념을 그렇게 좋아해요. 된장, 뭐 고추장. 왜 좋아하는지 알겠더라고. 딱 내리니까 월남 국수 준다고 뭐 때리고 들어가는데 도대체 못 먹겠더라고, 나는. 이 향내가 너무 막. 웬 국수에다가 웬 그런 막 쑥간 막 이런 걸 막 넣어가지고 그라인드 냄새가 뭐하는데 못 먹겠어. 막 넘어오려고 그러고 막. 근데 또 그 자리에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 억지로 먹어야 되는 그런 거. 어떤 사람은 또 맛있다 그러고 뭐 올라면 어쩌고. 다 먹어라, 속으로. 아침에 일어나니까 또 밥이 아니야. 또 보니까 밥은 있기는 있는데 이렇게 뜨면요. 부스르르 다 떨어져 버려요. 밥이 아니더라고, 이게. 무늬만 밥이야. 그래가지고 뭐 찐빵에 뭐 아침부터 뭐 5성 호텔이라고 자랑은 또 육설하고 하는데 먹을 때 간 보니까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니길니길하는 거. 그래서 저는 그때 누가 고추장하고 꼭 챙기라 그래서 고추장 된장을 가지고 다녔어요. 식당 가는 데마다. 굿이야, 굿. 이게 뭐 먹으면 고추장이 있으면 그냥 이게 탁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빠지면 니글거려가지고 못 먹겠는 거야. 이 목사님은 한 수 더 떴어. 배양에다가 고추장 막 몇십 킬로 된 거를 막 이빨에 넣었어. 근데 공항에서 걸렸어. 20kg 넘지, 당연히. 어떻게 해? 다시 배양 끌러가지고 반일이 주세요. 3사람이 나누어서 또 다시. 참 힘들어. 노인네들 데리고 다니기 진짜 힘드네. 무식하게는 넣었네. 거기 베트남 선교사님 또 준다고. 자기가 먹으려고 넣은 건 아니고 욕심껏 넣은 거지, 그러니까. 기본을 알고 우리가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참 재밌는 에피소드 많아요. 실제적으로 이런 것이 우리 복지사들은 눈이 팍 돌아가야 돼, 빨리빨리. 그러면 거의 3배, 4배잖아요. 전략할 수 있는 거죠. 아이들은 6시에 온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일찍이라 그래가지고 공항에 못 나온 법은 절대 없어.
왜? 애들이 더 잠 안 잔다니까. 선생은 자도. 예.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 일찍 데려가서 하루 올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이 훨씬 유익하다. 어느 날 가고 늦게 가고 그러면 이틀 빠지는 거예요. 예. 말만 5박 6일이지 3일도 제대로 못 있어. 그렇게 돼요. 예. 그러니까 오늘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운영위원 하다가 진도가 못 나가고 있네. 자, 이렇게 해서 5명 딱 뽑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약사는 왜 들어가요? 여기 밑에 약사 있잖아. 우리. 그 지역이 의사인 거예요? 그리고 맨날 약사로 가잖아. 뭔 말인지 알겠죠? 내가 즉흥적으로 써본 거예요. 예. 그럼 우리를 변호해 줄 수 있고 또 약국이 또 지금 가보세요. 약국 앞에 뭐가 붙었는지. 무슨 이원 그런 거 학교에서 막 다 하라고 그래. 뭐 교통이원 뭐 이런 거 다 있어. 거기 약국 저기 유리창에 보라고. 그것도 도움 되는 거예요. 예. 여기는 평강 운영의 집입니다. 이렇게 써놓으면 그것도 덕이 된다니까. 영업상. 예. 여기 밑에 병원도 그렇고. 예. 내가 우리 애들한테 야 니들은 감사한 줄 알아라. 엘리베이터 없다고 불만하지만 임마 배 아프면 바로 내려가면 되고 약 먹으려면 또 한층 내려가면 되고 해결 다 됐잖아. 여기서. 딴 데 안 가도. 예. 사실은 이렇게 복합 상권이 그런 게 좋은 거죠. 예. 실제적으로 이거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인원을 가지고 최대 효과를 내는 방법을 기획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구성이 딱 됐잖아요. 그럼 오면 운영위원회니까 운영위원회다운 준비를 해야 돼. 사회복지사들은. 첫째, 회의면 저 회의 온 사람 볼펜 안 가져온 사람들도 많아. 예? 헐레벌떡 그냥. 아줌마들이야 또 그러면 그냥 집에 있다가 이렇게 나온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딱 아예 세트를 사. 오픈된 필통 있죠? 뚜껑도 필요 없어. 예. 딱 해서 여기 이제 검정 거 사이펜 하나, 파란 거 하나, 빨간 거 하나, 그리고 지우개 주고 이렇게 세트로 딱딱해. 여기는 조그만 간식이라도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좋고. 그렇게 해서 창에 딱 하고 명표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평강운영위원회 뭐 홍길동이면 홍길동. 오면 좌석 어디 앉을까 그렇게 안 하도록 사각으로 했으면 정면은 운영위원을 이끌어갈 사람이 앉아야 되니까. 혹시 우리 기관에 2명이 들어갔다 그러면 운영위원이 이렇게 앉으면 반드시 나하고 같이 근무한 쪽에 직전으로 보이게 레이저 광선을 쏘더라도 쏘고 분위기를 빨리빨리 파악하게. 실장 여기 앉았는데 또 철탑성이 없고 이쪽에 안 보이는데 앉아있으면 안 되지. 예? 그렇게 해서 눈빛으로 사인이 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양쪽에 이렇게. 그러려면 이것을 딱 배치를 해놨을 때 꼼짝 못 하잖아. 그죠? 그럼 거기 오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자기 이름 있는데 앉게 되지. 나 여기 싫어요. 그러고 그거 가지고 가서 딴 데 앉는 사람은 없어. 대부분 보면. 우리 가면 대부분 그거 해놓거든요. 그리고 내가 전번에 시흥시 회의 갔다 왔는데 더 고맙더라고. 20분이 늦었어요. 그 저기 서안산도로 들어간 거기가 맥혀가지고 꼭 구리처럼. 또 전화가 또 오는 거야. 또 오는지 안 오는지 그 사람 또 궁금하잖아요. 지금 길거리에 서 있네요. 그랬더니 알아. 무슨 말인지. 천천히 오세요. 그래 놓고 딱 회의 들어가려고 하는데 한 10대 명이 쫙 앉았는데 그거 아시죠? 분위기. 들어가기 힘든 분위기. 예. 그러면 내가 앉을 자리를 명패를 문 열고 들어가서 한 바퀴 뺑 돌아가서 그런 분위기로 앉게 하면 얼마나 힘드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 열자마자 딱 명표가 보이는 거예요. 내 앞에. 바로 들어가서 앉게. 예? 그 배려. 그러니까 진행하는 사람이 지금 오고는 있는데 늦잖아. 그 명표를 바꿔서 문 가까이에 해줘야지. 덜 미안하잖아. 분위기도 안 깨고. 예. 그리고 딱 들어가봐자 이 소리를 이렇게 폈더니 옆에 그 도와주는 간사가 여기 설명했고요. 지금 여기 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예.
내가 20분 동안 못 들었으니까 그거 빨리 훑어보느라고 나는 정신이 없죠. 예. 그래야 답변을 할 거니까. 또 돌아가면서 협의회 계획들 얘기하라 그러는데 앞에 내용을 안 들었으니 모르잖아요. 그런 센스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의원들은 어디 가든지. 예. 내가 느낀 것을 이제 가르쳐 드렸으니까 그 정도만 해줘도 엄청난 배려야. 예. 어떤 데 가면 거꾸로 해놓은 데 있어. 다 자기들 뒤에 앉고 한 20분 30분 온 사람은 비집고 들어가게 너무 힘들게 해놨다. 이 좌석을 또 그 여기다 딱 또 고정시켜놨어. 여기 안 앉으면 안 돼. 그게 얼마나 힘드냐고. 그런 것을 보면 기관장들이 어떻게 밑에 사람들과 소통이 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별것도 아니지만.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다 내가 간식 같은 거 하면 좀 이렇게 한 입에 먹을 수 있는 거 한 서너 개만 놔도 충분해요. 마시는 것도 부담스럽더라고. 뭐 생수 이런 거 해놔도. 그래도 마셔. 왜냐하면 2시간, 3시간 회의하려면은 마셔야 되는 거야. 억지로. 뭐 다 나눴으니까 뭐 나 먹은다고 나만 쳐다볼 거 아니니까. 먹으라고 나눈 건데. 예? 그러니까 끝나고 먹을 시간이 없어. 이런 데 가면. 그렇다고 아까운데 그냥 가지고 올 수도 없고. 그죠? 예. 그러니까 중간에 먹고 되도록이면 소리 좀 안 나게 뽀시락뽀시락 나는 거 이런 거다 가져다 놔놓고 그러면 이것도 방해가 됐잖아. 그러니까 한 입에 딱딱 이렇게 소리 안 나고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놓으면 좋잖아요. 돈도 많이 안 들어가고. 어떤 데 가보면 막 네가 까서 처먹어라 그런 식으로 해놔가지고 뭐 바나나도 그냥 큰 거 그냥 잘라놓지도 않고 해놓고 막 생각해봐. 이거 까서 먹기도 그렇고 안 먹기도 그렇고. 예. 먹지 말라는 소리야. 그 말이에요. 예. 수박도 막 이렇게 막. 예. 얼마나 이게 조금만 손대면 먹기 좋냐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 수박 드셨으면 좀 이렇게 작게 이렇게 딱 먹게 해놓으면 보기도 좋잖아요. 예. 근데 수박 먹고 팍 뒤집어 놓으면 먹는 건 지저분해 보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렇게 배려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 수박 먹기 좋게 잘 자른 데 많더라고 보니까. 예. 그거 어렵잖아요. 내가 동영상 또 올려놓을게요. 과일 5분 내에 멋있게 차려내는. 우리 선생님도 그게 잘 안 돼. 막 그냥 대충 쪼개가지고 막 이게 먹기가 얼마나 힘든데 흘리고. 응? 이런 교육이 필요하구나 내가 생각이 드는 거야. 현장 가보니까. 비교가 되는 거야. 우리 시설하고. 아유, 우리 시설도 가서 해야지. 그럼 또 잊어버려요. 안 해. 응. 자. 이런 거 뭐 사달라고 하는데 안 사주는 시설장들이 있습니까?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못 사는 거예요. 이건 사치가 아니지. 한 번 사놓으면 플라스틱이라 10년, 20년 써. 사치가 아니다 이거지. 그리고 이제 뭐예요? 제가 이것도 샀잖아요. 그래서 다니다가. 빔 프로젝트 천장에 안 달아도 여기 노트북 놓고 빔 프로젝트 놓고 들었다 뺐다 하는 거 있어요. 그것도 사서 저기 스크린 이동식 스크린 어디든지 회의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얘들이 여기 타고 다녔어 이거를.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래 다 망가뜨려 놨잖아. 또 이거 다 뜯어놓고. 그래서 나는 이제 새 거 살라 생각 안 해. 우리는 무조건 중고 사도 돼. 이거 누가 뜯었는지 누가 없잖아 지금. 이거 떨어질 리가 없거든. 심리치료 받아야 될 일이 우리가 애들이 많구나. 늘 생각해. 예, 나만 한 게 없어, 나만 한 게. 자, 이렇게 해서 하시고요. 이제 운영위원회 할 때 분위기 잡고 군기 잡고 다 잡아놨잖아요, 이제. 오시면서. 근데 썰렁하잖아.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냥 바로 뭐 5박 6일 제주도 간다고 그냥 이렇게 나오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기관에서 운영위원회를 할 때, 여기 오면 얻어가는 게 많구나. 그리고 느끼는 게 많구나. 이 자료를, 소스를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머니, 아버지로서 오면. 그리고 퇴근 시간에 안 늦고 빠지지 않고 항상 운영위원회 가야지. 유익하더라. 이것을 그 해의 첫 운영위원회 그 느낌을 안 주면 실패야. 4번은 해야 되는데 최소한 분기별로. 그럴 때 첫 번째 내가 이제 A씨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자료를 준 거예요. 여기 펴보세요. 어머니와 아버지란 무엇인가.
부드러운 주제이면서도 이제 이게 쫙 나눠줬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운영위원이라 그러고 자,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안 읽겠죠? 그러니까 바로 현장에서 짧게. 저 이거 이렇게 됐는데 네? 여기 저 너무 많이 주셨어요. 세 이상이 주셨어요. 왜 가지고 있으세요? 그거 주시고 가지고 있어도 돼요. 여기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똑같이 운영위원회 왔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느낌으로 이제 받아보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이 가서 하기가 좋지 않겠어요? 아, 이렇게 보완하면 더 좋겠다. 뭐 이거 100% 좋은 건 다 아니니까 여러분이 샘플링을 내가 제시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비슷하게 하시라 그 말이죠. 자, 어머니 아버지란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학부모이기 전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머니 아버지잖아요. 운영위원들이. 자, 읽습니다. 시작. 분명 어머니들은 다른 여자들하고는 다르게 생겼다. 머리가 최신 스타일로 꾸며져 있지 않다. 어떤 때는 아예 꾸며져 있지 않다. 화장기도 없는 맨 얼굴에다 옷도 올드 패션이다. 평소한 것과의 줄복이 같을 때도 많다. 어머니들의 스타킹은 자주 올이 풀려 줄이가 있고 옷에는 흙이 묻어 있다. 분명히 아들이 집 앞에 세발 자전거를 놓아두었다는 거다. 그리고 흙장난 아들이 그 소매를 끌어당겨서 있거다. 어머니는 뭔가 다르다. 생선의 뼈다귀를 좋아하고 닭고기의 날개를 좋아한다. 그리고 고기도 조금 탄 것을 좋아한다. 아이들과 아빠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들을. 어머니를 도와준답시고 엄마가 하는 일을 거추장스럽게 해도 언제나 맛있는 케이크를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시장을 보지 않아도 배고픈 나를 위해 30분 이내에 가장 아름답고 풍성한 식탁의 기적을 만들어내곤 한다. 언젠가 아빠가 결혼 기념일을 잊어버렸을 때 어머니는 우셨다. 어느 토요일 아빠가 어머니의 생일도 아니었는데 꽃을 사오셨다. 어머니는 그때도 우셨다. 짧은 문장이에요. 근데 진짜 어머니는 닭고기 날개만 좋아하고 탄 거 좋아해요? 아니죠. 예. 가족들이 안 먹기 때문에 해치우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가족이 8남매인데요. 시골에 저 전라도 강진 해남 땅끝마을 있잖아요. 그 옆에요. 땅끝은 아니지만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제가 6살 때 증조 할아버지도 계셨고 3대가 같이 살았어요. 우리 집이 여기 안채,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떨어져 있는 저 바깥채, 그 다음에 사랑채 이렇게 붙어 있어요. 집이 시골집이. 그럼 여기는 거의 마을 해관식이야. 겨울이면 여기가 이제 소 마구간 이제 염을 수는 있는데 방이 뜨끈뜨끈하죠. 그러니까 다 여기 와가지고 방에서 새끼 꼬고 가고 뭐하고 가고 여기가 완전히 마을 해관이라니까. 예. 그리고 우리 안채 있죠? 여기 옛날 같으면 일꾼들이 있잖아요. 일꾼들. 이런. 여기는 이제 우리 이제 바깥에 이제 며느리들이 이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런 구조였어요. 예. 사실은 정말 어떻게 보면 그때도 우리 3대 할아버지 이렇게 상이 있으면 3대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나 이렇게 이 사각틀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그러면 누나들, 엄마, 할머니는 어디로 가요? 도리상이야. 도리상이 무슨 말인지 아시나? 둥그런 상. 옛날 같은 뭐 이렇게 알루미니로 된 그런 둥그런 상이 있어요. 많이 앉을 수 있는. 그럼 여기 조금조금 이렇게 앉죠. 누나들은. 자, 여기 남자 여자가 지금 분리돼 있어요. 여기 부엌이 있어요. 그러면 어렸을 때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머니는 여기서 뭐 왜 안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뭐 누룽지 해결하고 부뚜막에 앉아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쳤던 것 같아. 근데 연양가로 따지면 누룽지가 제일 찌끄러기 밥이 아닌 거 아시죠? 네? 제일 먼저 깔아줘요, 누룽지가. 그리고 우리 3대 할아버지 밥이 지금 생각하면 제일 영양가 없는 밥이야. 이 제일 가벼운 쌀이 맨 위로 올라왔거든. 그러니까 거욱에서부터 푼단 말이에요. 제일 어르신이니까. 따지고 보면 제일 영양가 없는 밥이야, 그게.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부뚜막에서 해결하고 있는 누룽지는 최고의 영양가의 밥이에요. 예? 영양식으로 따지면 그렇게 드셨어. 근데 분위기상 보면 왠지 왕따 당한 느낌? 며느리. 예. 이런 구조였잖아요. 그리고 뭐 1년에 12번 이상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맨날 시달리는 중.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시. 12번 제사 안 지내. 제사를 안 지는 게 아니라 그냥 식당에 가서 하고 그냥 먹고 예배 드리고 그러고 끝나니까 뭐 그런 거 없잖아. 하루 종일 신경 써야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교문화 종갓집의 이 서름을 아냐 이 말이지. 모르. 우리 어머니는 이 배경만 벗어나도 건강해지신 거예요. 이 스트레스 어마어마하잖아요. 내가 무슨 말하다 이 말을 했죠? 그 어머니의 모습은 우리가 이렇게 짤막하게 수필을 써놨지만 사실은 장인이죠, 장인. 뚝딱뚝딱 만들어내고 모든 일을 다 해결해내는. 자, 그런 분들이 여기 지금 운영위원회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럼 아버지는 뭐 어떤 존재인가? 이제 밑에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는 분명 항상 바쁘다. 하루도 쉬지 못한다. 눈을 떠보면 안 계실 때가 많다. 그래서 투명 인간같이 보인다. 아빠는 목소리가 크다. 큰 목소리로 설교를 할 때면 아빠가 무섭다. 엄마도 꼼짝 못한다. 엄마 말로는 성질을 안 건드리는 게 낫다고 한다. 나는 가급적이면 아빠를 피하려 한다. 아빠는 자주 약속을 어긴다. 엄마한테 물어보면 바빠서 그렇다고 한다. 그래도 나는 속이 상한다. 나보다 일이 더 중요한 것 같아서 기분이 썩 좋지 않다. 더구나 아빠 편을 드는 엄마가 미울 때도 있다. 가끔 내가 실수한 일을 놓고 엄마는 날더러 피는 못 속인다고 한다. 그러면 나는 엄마가 더 얄미워진다. 아빠는 말이 없다. 집안에서 거의 웃지도 않는다. 어떤 때는 하루 종일 신문 들여다보고 TV만 쳐다볼 때도 있다. 나는 우리 아빠가 로봇인가 착각이 들 때도 있다. 그래서 나는 빨리빨리 커서 어른이 되고 싶지만 아빠가 되고 싶지 않다. 엄마가 보약을 지어왔을 때 아빠는 쓸데없는데 돈 쓴다고 야단을 쳤다. 나는 그런 아빠가 싫다. 그래도 엄마는 아빠를 사랑한다고 한다. 엄마 말이 내가 아빠를 너무 모른다며 다 가족을 위해서 그렇단다. 아빠도 약할 때가 있다고 하신다. 지난번 어버이날 학교에서 쓴 내 편지를 보고 내내 눈시울을 적셨다고 한다.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아빠는 한숨도 못 자고 끙끙 앓았다고 한다. 아빠가 내 생일 선물로 킥보드를 사주기에 아침 수영 강습을 한 달 건너뛰었다고 한다. 나는 엄마가 한 말을 모두 진실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나는 어른이 되면 엄마 같은 여자와 살고 싶다. 그리고 그때는 나도 아빠가 될 것이다. 예. 자, 처음에는 아빠 몰아붙이다가 아빠도 이런 사람이란다. 아빠도 약한 존재란다. 너를 뭔가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 좋아하는 수영 강습도 쉬면서 네 킥보드를 사준 아빠란다. 자, 역전시켜놨어요. 자, 실제적으로 아이들 생각을 반전시키는 게 중요해요. 이게 이제 학부모위원이 자, 이걸 갖고 지금 이제 소통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뭔가를 토의하기 전에 마음을 훈훈하게 하고 풀어주는 역할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서 이제 거기다 써놓으세요. 이거 어떠세요? 그러고 물어보면 안 돼. 전문가니까 전문가 데이터를 가르쳐 줘야 된다. 자, 하나 거기에 겉들여서 여러분 이제 준비를 해놓고 거기다 자꾸 보완을 하세요.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제는 자료를 신문을 보든 뭐 어디를 보든 다 그냥 흘러버리지 말고 요 실습일지에다가 계속해서 매일매일 보강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슈퍼바이저 되면 또 그렇게 강의도 하고 실제 운영위원회를 그렇게 끌고 나가야 되는 거죠. 자, 지금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소재를 읽었잖아요. 그래서 토픽을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것을 강의를 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가 1년 동안 항우 성교협회가 지금은 사이트가 많지만 옛날에는 KBS, MBC, SBS 요 세 개밖에 없을 때가 있었죠. 그죠? 네. 나만 그런가? 자,
그렇잖아요. 예, 요즘 많은 채널이 생겼지만, 특별히 뭐 유수 채널부터 다 생겼잖아요. 그런데 성우협회에서 이거를 이제 데이터를 냈어요. 그랬더니, 방송 3사 TV의 베스트 5를, 베스트 5를 통계를 냈어요. 방영. 이 3사에서 방영한 무슨 말을 제일 많이 했나? 그랬더니 1, 2, 3, 4, 5위 나왔어요. 이제 총동원 해보세요. 여러분, 1위가 어떤 말을 했을까요? 3사에서 제일 많이 한 1위 단어가. 사랑. 응? 사랑. 또, 이렇게 이제 그냥 답이 아니어도 적어 주셔야 돼요. 아시죠? 네. 이제 운영위원들을 다 집중하기 위해서. 또, 어머니는? 위원님은? 이제 이렇게 물어야 되겠죠. 위원님은 뭐 있을 것 같아요? 딴 생각 못하게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이구, 여기 지금 나도 시키겠네. 그러고 이제 준비를 하겠죠? 네. 강의는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해놓고 뭐, 차트로 봐라. 그러고 하지 마. 그게 진짜 힘든 거예요, 요즘은. 차트도 좋은 게 아니에요. 네. 뭐 해진 것 같으세요? 단어를 얘기해요, 단어. 무슨 단어? 뭐, 돈이면 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이 관점에 들었고. 또 아니면 뭐, 대통령이면 대통령. 뭐. 여러분, 요즘은 이게 진짜 보이지 않아요? 얼마나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문 대통령, 뭐, 얼마나 문 대통령. LH. 요즘 LH가 제일 많을 거예요. 네. 그건 단어. 그게 키워드가 지금 시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번에 우리 여기 오남님 그때 코로나 발생했을 때 우리 아들이 아빠 진건업 1위다잉? 진건업이 뭐가 유명한데 1위냐? 네이버의 그 검색수 1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 오남니 뭐 걸렸나 봐, 코로나. 근데 지금 오남니를 모르는 사람들이 다 쳐보는가 봐. 뭐 오남업, 진건업 1위야. 검색이 그러더라고. 좋은 게 유명해야 되는데 그냥 코로나 걸렸다고 제일 유명하면 또 오지도 않지, 옆으로. 그래. 자, 이제 없어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지금은 예를 들면 LH. 이런 식으로. 그렇게 유도에 가라, 그 말이에요. 2위가 뭘까요? 어머니. 응? 어머니.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 주제가. 이렇게 이제 찍잖아. 그러면 더 돌아가는데. 정답은 근데 아니요. 3위가? 경제. 비슷해요. 다 정답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건성으로 얘기한 것 같지는 않아. 4위가? 응? 학대. 학대. 역시 복지요. 학대, 아동학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5위가? 응? 아까 돈 했잖아. 1등 여기는 또 돈, 이렇게. 자, 이 정답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운영위원 5분, 내가 강의한다 그러면 6분이 혼연일치가 되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다음 운영위원 때 빨리 달려오려고 하는 마음이 이제 데이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앉아있는 게 썰렁하고 지루하고 뭐 빨리 하고 집에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 이제 자꾸 핑계대고 운영위원회 빠져요. 네. 그죠? 네. 자, 이건 2002년도에 했던 건데 1위가 방송사 3사 베스트 1위가 서울이었어요. 서울. 그리고 2위가 일본.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왜 일본이 튀어나왔는지. 2002년 여러분 네이버에 쳐봐요. 그때 보면 막 한일 관계 막 읽고 있고 그런 거예요. 3위가 정부. 4위가 대통령. 그때도 힘들었어요. 5위가 검찰. 참 서글픈 소식이 우리나라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판사, 검사 되잖아요. 예? 그분들이 직업이 뭐예요? 나중에 뭐 돼요? 3가지 위에요, 3가지. 판사, 검사, 변호사. 그죠?
다른 거 한 게보다는 대부분 이 직업을 하잖아요. 그렇게 톱으로 공부하고 새밖에 들어가서 고시 매달려가지고 그거 고시 합격해가지고 되는 것이 결국은 이 세 가지인데, 검사들이 매일 자기 물론 급여를 받으니까 그 일을 해야겠지만 그렇게 출신들이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뭐를 쳐다보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는 애들 빨리 뭐 연결해가지고 복지 혜택 줘야지. 복지사는 그거라도 보고 있어. 근데 검사는? 좀 쉽지. 응? 이 새끼 사기쳤는데 이거 어떻게 사기친 거야 이거. 불법 행하는 거. 사람이 도대체 이거는 상상을 뛰어넘는다. 이번 뉴스 그 애기 낳은 거 바꿔치기 해가지고 지금 아직 결론은 못 내렸지만 엄청나죠? 예. 그거 밝혀내려니까 얼마나 앞서가야 되겠어. 예. 비극이 거기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인테리어,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사람들이 매일 그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잡으려고. 예. 제가 강남에 개척할 때 그때 이제 마지막 개척가가 일부러 개척하려고 600명 교회 나온 데서 개척교회로 갔어요. 제가 자원해서. 그러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너 미쳤냐 그러더라고. 힘든 교회를 왜 가냐 자청해서. 아니 개척을 하려니까 개척교회 가봐야 개척을 할 거 아닙니까. 여기야 뭐 가만히 있어도 굴러가는데 뭐 배울 게 없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 홍계 무시하고 갔는데 진짜 무지하게 고생했네. 잠을 안 재우는 거야 개척교회 갔더니. 예? 잠을 안 재우고 새벽기도 하면 새벽기도 가. 이거 종로에서 있었거든요. 근데 강남에 있는 교회까지 새벽기도로 가는 거예요. 차가 없는데 가. 선생님 어떻게 갈까? 차가 없는데 어떻게 가? 5시까지. 자전거? 대단한 대답이다. 죽어. 한번 눈 온 날 겨울 자전거 타고 간다고? 그건 자살행위지. 근데 그 개척교회에 있는 한 분 그 사무원이지 지금 생각하면 좀 친척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까지는 끝까지 물어보진 않았는데 3시 45분 되면 우리 종로 앞에 대문에 딱 자기 엑셀 차를 세워. 나를 태우러 가려고. 내가 늦잠 잘 수 있어요? 못 자. 그거 딴짓거리 못해 저녁에. 왜? 3시 35분에 일어나야 되니까. 빨리 자야 되잖아. 그러면 정말 눈이 딱 떠져 버려요. 이거 맞춰놓고 자도 5분, 10분 전에. 그리고 새벽 3시 되니까 사람 별로 없어요. 막 그때는 가서 그런 것도 떼게도 않더라고. 그냥 강남 사거리까지 직진하면 어떨 땐 30분도 걸리고 40분도 걸리고. 그렇게 가면 새벽기도 나온 교인들의 내가 1등이야. 종로에 있어도. 사모는 더 잠 못 자고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매일 그것도. 그럼 목사님은 뭐예요? 그때 전도사 때인데. 얼마나 부려먹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예? 목사님은 뭐 어디 맨날 봉에 다닌다고 막 차에다 책 싣고 막 맨날 난 그러니까 종로에 있는 사람이 새벽기도를 운동해야 되는 거예요. 딴 데 거기 세미나 가고 막 부흥회를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말은 전도사지만 내가 목회를 하는 거예요. 개척 목회를 하는 거예요. 배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성도님들이 막 얘기를 해요. 아니 전도사님은 잠을 자세요 안 자세요? 자죠. 아니 우리가 막 5시 나오면 항상 나와 있고 언제 집에 가서 자고 나오냐 이거예요. 프로 정신이죠.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교회에 그런 사모님이 있었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잘해서 성장한 것도 있지만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보세요. 인간이라는 사람은 그렇더라고요. 따라서 해보세요. 시간 남고 돈 남고 시간 남고 돈 남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여기서 소통이 안 되네. 여기서 딱 답을 맞춰야 되는데. 시간 남고 인간은 돈 남으면 뭐 하죠? 딴 생각인데 그걸 한자로. 그렇지. 죄만 짓는 거예요. 요즘 사건 터지면 보세요. 저놈 시간 남고 돈 남으니까 어찌 소리 하고 자.
어제 네이버 탑 뉴스예요. 나만 쳐다본가 사람들은 보는가 안 보는가 모르겠는데 어디 뭐 태국인가 어디 있는 놈이 여성을 성폭행해가지고 토막내서 쓰레기를 버린 것을 유튜브에 올렸어요. 보셨죠? 외국에서. 응. 이거를 내가 목사지만 그 순간 이거를 갈아 마셔버려. 이거 이런 인간이 있어. 응. 이유는 딱 한 가지. 유튜브 조회수가 많이 올라간대. 짐승도 그러네요. 인간이란 작자가 이렇다고. 돈,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 세계에서 우리 복지사들이 살아남아 가야 돼. 이제는.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도 많고요. 복지사님 와서 막 울고 막 도와달라고 그러고 막 미치는 거죠. 자, 쇼킹한 뉴스를 내가 이렇게 감히 했잖아요. 동떨어진 이야기 하면 안 돼, 또. 누구나 다 보고 있잖아요, 사태에서. 근데 말을 안 할 따름이야. 다 나 같은 마음을 하고 있어. 저거를 그냥. 그러니 여성들은 얼마나 더 울분을 삼키겠냐고. 저거를 그냥, 그러겠죠. 자, 방송사 3사 드라마에서 또 베스트. 이제, 아까는 뉴스였어요, 뉴스. 잘 알아요, 뉴스. 두 가지만 해주면 돼. 이게 관심사니까. 이제 하나는 베스트 5 3사에서 드라마. 즐겨보시잖아, 아줌마 아빠들이. 그래서 1, 2, 3, 4, 5. 내가 왜 이 소재로 접근하는지 아시겠죠? 어려운 주제는 안 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주제. 지금 아이들 잘 하자라고 하는 건데 지금 양념을 치고 있는 거예요. 동떨어진 강의 아니에요. 네. 자, 이제 해보세요. 드라마 1위. 응? 아까 정답을 얘기를 했는데. 제목이요? 드라마에서 제일 많이 하는 용어가 뭐냐 이거예요. 방송 3사에서 통계를 냈어. 근데 방송에서 대본이 있잖아요. 그 대본에서 나온 어휘 중에서 가장 많이 말하고 있는 어휘가 뭐냐 그 말이에요. 드라마에서. 힌트 줬는데 말 못하네. 그거야말로 세자. 사랑 같은데. 사랑은 두 자잖아. 세자라고 그랬잖아.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야 재밌지. 그죠? 자, 세자인데 거짓말을 맞췄어. 세자는 어머니. 그러니까 드라마 속에서 이게 제일 강조를 하고 있는 거야. 어머니 어쩌고 저쩌고, 어머니 어쩌고 저쩌고, 어머니 어쩌고 저쩌고. 테마 주소 속에 가장 많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야, 소재가. 그래서 어머니. 2위는 또 지금 하려고 했잖아요. 내가 강의 던져줬잖아, 2가지. 그렇지.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뭔 말을 못 차리고 있어. 지금 아버지가 2, 아빠, 아버지. 3위 가족이나 자녀. 2자. 여보. 응? 여보? 3위 결혼. 응. 요즘은 많이 이제 뭐 4위 이혼. 맞았어. 5위 한자.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돈. 네. 자, 세상에 작가가 드라마가 내용을 쓰는데도 여기에 이렇게 리스트가 나오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인간 삶에서 가장 중요한 테마가 뭐예요? 어머니와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내는 우리 아동센터, 우리 복지시설에 여러분의 자녀가 왔어요. 네. 무엇이 보물일까요, 우리 집에? 자, 화재가 나보면 알아요. 화재가 나보면, 우리 교수님이 얘기를 하더라고.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기숙사에서 불이 난 거야.
우리 기숙사님, 교수님이 창피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고백을 하더라고. 나는 그때 무엇을 여러분 챙긴 줄 아세요? 가족이 없잖아. 혼자 기숙사에 있으니까. 돈, 달러를 챙기더라는 거야, 나도 모르게. 응? 불나니까 나가면 제일 보아가 뭐예요? 돈이야. 그러니까 서랍에서 막 돈을 뒤지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던 거야. 연기에 갇혀가지고 죽으면 끝장인데 왜 돈을 챙겨요? 빨리 팬티 빨아면 나가야지. 일단은 비상벨이 울렸으면 살아야 되지. 근데 우리 유학생들은 강박관념이 있어가지고 이 달러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 아니까 나도 모르게 내 책상을 뒤지고 달러를 챙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상황. 물론 가정이었다면 막 자식들 살리기 위해서 막 나가라고 막 하고 제일 먼저 챙겼겠죠. 네. 마누라 챙기고 애들 챙기고 안 죽게 위해서. 네. 화재가 났을 때 하는 소리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집에 불나보면 제1 보물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이거. 그걸 챙길 것이니까. 목사님 나는 몇 천만 나간 다이아몬드. 그 사람은 물질이 다이아몬드 1등이야. 내 새끼가 죽는 것보다 다이아몬드 챙기는 게 먼저 우선이야. 아니, 그 다이아가 안 아깝다는 게 아니고. 근데 여러분, 10분 내에 끝장이 나요, 화재는. 대처 못하면. 연기에 질식해서 죽든지.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급한 일이 생기고 위험한 일이 생겨보면 내 주변에 내가 무엇이 1등 보물로 여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 1, 2를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니 해도 엄마, 아버지 이미 증명됐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말을 해주기 위해서 이걸 한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하나 써놓으세요. 사람 만들기라는 책이 있는데 그 저자의 버지니아 사티어, 이름이 좀 힘들어서 버지니아 사티어, 1991년에 펴낸 책인데 사람 만들기. 이 사람 만들기의 책에 보면 가정을 사람 만드는 공장으로 비유를 했어요. 가정이 뭐라고요? 사람 만드는 공장. 공장에는 많은 기능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족이 맡은 기능과 역할을 잘 해야 돼. 엄마 역할, 아빠 역할 다 해야 돼. 또 숨기는 가정, 엮이는 가정, 자존심이 높은 가정, 낮은 가정 다 있잖아요. 예. 그런데 미국의 한 가정상담연구원에서 연구조사를 한 결국 역기능 양상을 띈 가정이 60%다. 역기능이란 말은 순탄하지 않다는 거예요, 가정이. 자, 60%에 달하는데 그 공장의 생산품이 곧 그 말은 공장이 60%가 불량품이라는 소리예요. 네. 그러면 60% 불량품을 얘기했을 때 미국 가정애들의 60% 불량화 타이틀을 갖게 되는 가정인데 이 힘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나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다 우리는 뭐예요? 그 물품을 샀으면 반품시키잖아요. 불만을 가지고. 반품해서 안 받아주면 고발까지 하잖아요. 소비자 보호. 우리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일을 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 한국의 가정의 실정을 대비를 했는데 메모만 해놓으세요. 한국 가정 실정은 어떠한가? 한 아버지가 자녀와 갖는 대화의 시간을 통계를 냈는데 마친 사람은 10,000원짜리 상품권. 자, 아버지가 자녀와 대화하는 시간 하루 가정이 맞춰보세요. 3분. 5분? 또 3분? 또 4분. 해봐, 계속. 줄여들어야지 많이 하지 마. 1분. 1분? 땡, 이제 사지선장 다 나왔으니까 틀린 거예요. 30초. 37초. 이게 2021년 통계예요. 37초. 여러분 5분 얘기했는데 5분 깁니다. 얘기해보세요, 애들하고.
우리 애기 5분 들으려고 하란가. 아, 아빠 알았어. 1분도 지나기 전에 이것들이 말이야. 잔소리 한다라고. 37초. 그래도 37초라도 하는 사람들은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게 평균이니까 5초도 안 하는 가정도 많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교육하기 위해서 오늘 모였는데 덤으로 되돌아보세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내 자녀에게 어떤 얘기를 어느 정도 했는가. 뭐 딴 집 사주자고 사회복지 산 거 아니잖아요. 중요해요. 뭐 목사님은 막 교회 나오세요 말 안 하는데 식당에는 사이드에서 만나면 어떤 얘기들을 해요. 테마를 보면 다 이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 문제, 뭔 이야기, 저런 이야기. 그래서 어쨌든 때로는 막 열받아가지고 우리 선생님도 그래요. 국영수 막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들 성품이 제대로 안 되면, 먼저 인간이 안 되면 우리 어렵다. 취업도 어렵고 진학도 어렵고, 또 설사 대학을 졸업한들 요즘은 다 성품 교육을 주시하듯이 배하고 꿰뚫어 보고 있고 그런 자들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요즘 면접이요, 소리 면접이 아니라 5군데 데려간대요. 노래방. 예? 그게 면접이야. 한 7명 정도, 8명씩 데리고 와가지고 팀장이 보고 있는 거예요. 노래방에 놀아 해놓고 뭘 보려고 그럴까요? 리더십 뭐 이런 거 다 보는 거예요. 학교 성적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채용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하나의 어떤 주제를 들어놓고 회의해보라고 한대요. 어떤 안건을, 이런 주제에 어떤 안건을 내고 있고 어떻게 리드를 해가는지, 그래야 회사의 중역을 맡겨서 이끌어갈 거 아니에요. 토익, 토플 성적이 높다고 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제는. 왜? 회사에 불량품이 안 나오게 하려면 잘 기획을 해야 되니까. 사원들을 잘 이끌어야 되니까. 그죠? 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를 포함한 마이키를 지닌 아이들. 키를 다 여기다 목걸이 걸고 다니는 거예요. 집에 부모가 없으니까. 아무도 반겨주지 없는 자기 집의 문을 따고 들어가 냉장고에 음식을 꺼내 배를 채우고 라면을 끓여 따스함을 느끼는, 한마디로 말해 인간성을 잃은 사랑 결핍 환자들의 세대가 성장하고 있다, 지금. 근데 그 밑에 또 부모가 돼서 자녀를 낳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냐 이 말이에요. 네. 당연시 여길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되돌려 봐야 된다라는 얘기했어요. 자, 지금 우리가 아동 청소년 범죄 다 연관되어 있어요. 뉴욕의 형사재판소 판사 사무엘 리보이츠라는 사람이 청소년 범죄를 위한 해결책을 내놓았는데 답이 뭘까요? 또 상품권. 청소년 범죄를 해결하려면 첫 번째, 맨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있다. 뭘까요? 여기 답이 있어. 응? 어려운 답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막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었어요. 부모의 관계를 해도. 근데 비슷한데 성을 얘기해봐. 엄마야, 아빠야? 엄마. 또 아빠라는 사람. 아빠. 그럼 대결 한번 해볼까? 아빠다. 3명. 네? 확실히 들어봐요. 5명. 엄마. 3, 5, 6명. 1명 맞네. 근데 아빠예요. 예상을 띄얹고 아버지의 가장의 이치에 되돌려야 된다. 아버지 가장의 권위를 되돌려놔야 된다. 여성하고 뭐 대결해서 그런 뜻이 아니고 거꾸로 가장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흔들려. 응? 그러니까 말이 가장이잖아요. 가장. 응? 한자 풀이해줘요? 응. 가장. 응. 근데 이거는 어떤 남성이 위에 있어라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여기 보니까
교도소의 사역 전문가인 빌 그레이스라는 사람이 수년간 경험을 토대로 해서 수감자들을 상담을 했는데 전 여러 해 동안 교도소 수감자들과 지내오면서 자신의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보지 못했대요. 수감자 들어온 사람한테. 그만큼 아버지하고 적대감이 심한 거예요. 들어오기 전에. 그래서 아버지의 권위를 회복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몇 년 전부터 그 운동하고 있는 게 뭐예요? 아버지 학교. 도란노에서 했잖아요. 아버지 학교. 그 아버지 학교가 인기를 끌으니까 군대로 들어갔어. 군대 몇천 명 앞에서 아버지 학교를 하는 거예요. 예비 아버지 학교잖아. 군인들이 제대하면 결혼해야 될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급한 게 아니라 예비 아버지들이 더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결혼 3개월 넘겨놓고 근무한지 아니라고 3개월 동안 쇼핑하고 돌아다니는 사람 많아. 무슨 가구 살까? 무슨 냉장고 살까? 무슨 냉장고. 그런데 3개월 동안 한 번도 내가 2세를 태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키울까 하고 고민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낳으면 낳지 뭐. 그러니 그 애들이 태어나면 대책이 없는 거지. 왜? 프로젝트가 없는 교사에게 프로그램을 맡긴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그러니까 장롱에 넣어놓고 죽이고 청소년 부부들이 게임하다가 얘가 중지도 모르고 죽어 나가고 있고, 그죠? 사건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프로젝트가 없는 거예요. 프로젝트가 없는 거예요. 심리학자 헨리 빌러 박사가 뭐라고 했냐. 오늘날 아버지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점은 과거의 아버지들이 지녔던 강하고 활동적인 아버지의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기가 있다는 거예요. 옛날 우리 30년, 50년 전 더 못 살았어요. 10달러, 20달러 소득이 안 됐어요. 지금 3,000배 소득이 늘어났어요. 근데 우리가 권위가 늘어났냐 이 말이에요. 행복하냐 그 말이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랬는가? 사회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강박감 때문에 자녀들에게 마땅히 보여줘야 할 중요한 아버지로서 자신감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밴드에 올려놓은 것 중에 여러분 그거 봤어야 했는데 안 본 사람도 꼭 보세요. 평생 잘 살아가기. 본 사람? 아니 지금 실습하는 사람들을 왜 안 보는 거야? 선배들이 보라고 내가 올려놓은 거 아니라니까. 봤어? 보셨죠? 거기 느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도 처음에 뭐 경제적으로 뭘 얼마나 잘 살게 처음에 그렇게 다가갔는데 아니죠. 냉철하게 바라보고 있죠. 그죠? 어떻게 돈을 불려야 되고 어떤 느낌으로 살아가는 꼭 보세요. 교수님하고 두 분 나오잖아요. 전문가 한 사람. 밴드에 올려놓은 거. 아니 나는 내가 보고 너무 좋으니까 아껴놨다가 이렇게 띄워주는데 여러분은 안 본다. 과제를 내줘도 얼마나 그냥 이게 강심장인지 쳐다보지도 않는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뇌에 관한 것 2개 더 올려놨죠. 우리 내가 매일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하고 맨날 불만하고 사는 사람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KBS 방송에서 실험을 한 거예요. 참 실험할 것도 많아. 근데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올 때 우리가 쇼맨이 돼서라도 아이들을 불러일으켜야 되고 우울했던 아이들을 감사로 바꿔야 되고 그래 놓고 지식을 가르쳐야지. 지금 집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여기 와서 낸다라고 애들이 공부가 되냐 그 말이에요. 상담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제 끝을 내려고 하는데 잘 들으세요. 자, 써놓으세요. 거기다가 앤 랜던스의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책이라는 책이 있어요.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책. 이거 우선 말한지는 알고 있어야 되니까 제가 출처를 가르쳐 드린 거예요. 앤 랜던스. 거기에 핵심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아이들은 태어나면 아버지가 진짜 신 같은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아까 아버지 권위가 떨어졌다는 거에 대한 반론이에요. 자, 적어 놓으세요. 4살 때는 이제 그때서 아버지인지 지금 우리 손주가 나를 보면 울어. 그래서 지금 3주 못 보고 있어. 이 자식이 내가 다 젖 먹여주고 한 달 전까지도 하고 나랑 자고 이랬는데 저 좀 바쁘다고 안 봤더니 집으로 데려가라 그랬더니 막 아빠가 있는데도 울어.
아빠가 떠나갈 줄 알고. 근데 와라 하니까 막 나한테는 오기 싫어하고. 안경 써서 그러나 그래서 안경도 벗어보기도 하고 막 그런데 이게 안 통해. 낯가리더라고 막 이제 울고. 그래서 도저히 얘가 막 장난감 주고 꼬셔보기도 하고 막 집중하려고 막 별것을 다 하는데도 눈은 아빠한테 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안 돼. 장난감으로 못 꼬시겠더라고. 엄청난 좋은 장난감 큰 거 사놔야 되겠다 이제 마음 돌리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빠가 견디다 못해 이제 애를 맡겨놓고 자기들끼리 이제 좀 자유롭게 서핑도 좀 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지. 얘가 안 떨어지니까. 그냥 데리고 가보더라고. 그들은 옳은 소리 안 하고 지금 참고 있어 내가 지금. 보고 싶어도 보고 싶단 말도 못하고. 네. 그러니까 사진 딱 보는 거야. 자기들끼리 돌잔치하고. 이번에 코로나로 아예 부르지도 않고 돌잔치 바꿔야 했더라고. 네. 손주 보고 싶을 때 사진 하나 보세요. 그러고 이제 동영상 하나 한 커트하고 사진 딱 보냈어. 네. 그렇게 지금 그러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이 아빠나 엄마를 인식할 때 4살 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 아빠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4살 때. 그러니까 4살 때 이렇게 길을 걷다가 기죽은 말 하면 안 돼. 여러분만 기죽은 것이 아니라 아이를 기가 죽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을 이렇게 놀 때 얘기 들어보세요. 야, 우리 아빠는 차가 뭐야? 그럼 우리 아빠는 뭐야? 우리 아빠는 뭐 한다? 그러면 막 계속 논쟁을 하잖아요. 예. 완전히 신이야, 아버지가. 애들 하고 있는 말. 애들은 기가 안 죽어. 우리 아빠가 이거예요. 예. 그래서요, 옛날에 우리 그때 골목에 가면 개조심이라는 걸 많이 써놨어. 생각나시죠? 큰 집일수록 또 불독 같은 그런 개를 키워. 그죠? 예. 도둑 안 맞으려고 그런지 어쩐지. 애들이 우리가 못 갔어. 무서워가지고. 이 개가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몰래 살살 걸어가도 알아. 막 지으니까 그게 무서워가지고. 근데 여러분, 아버지 손을 딱 잡아봐요. 그러면 옆에 가지도 못할 놈이 아빠 손을 딱 잡아줄 순간 뭐 이 앞에서 까불기도 하고 개 발로 차기도 하고. 왜 그래? 달라진 거 하나도 없는데 아버지 손을 딱 잡은 순간에 힘이 있는 거예요. 믿는 구석이. 그거예요. 엄마든 우리가 아빠든 아이들이 의지하려고 할 때 그 당대에 우리가 힘을 잃은 모습을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지. 애들이 다 잃어버려요. 의욕이. 지금 우리 그룹홈에서 많이 주고 뭐 집어도 주고 퇴소비용 많이 주고 하는데 그저께 자립전담기관이 나한테 서서 얘기하잖아요. 회장님, 자립전담에서 엄청난 걸 준비하고 다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참 어렵습니다. 뭐가 어려워요? 그랬더니 애들이 열정이 없어요. 뭐 할래 그럼 몰라요. 아이들이 열정이 없어서 뭘 못하겠다라는 거야.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물질이. 그러면 우리 복지사에게는 어떤 마음이 다가와요? 이 열정을 살려내는 게 먼저예요. 물질을 주는 것보다. 그래서요, 제가 이 목회를 저 아이들 그룹은 두고도 하고 제왕도 하면서 아이들을 철저히 목회를, 어린이 목회, 교육 목회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어느 순간에 와라르 무너졌어. 선생님 왜 무너졌을까? 응? 강해를 못하는 거였는 거야. 아버지의 불신앙과 아버지의 많은 학대와 그런 것 속에서 이렇게 밀려서 여기 왔잖아요. 그죠? 응? 근데 나는 속없이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아버지는 나를 패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기 전에 육신의 아버지를 신뢰를 못하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잘 믿게 한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어려움이야. 그래서 대학 이번에 들어가고 취업할 때까지 친구 한 명을 교회에 데워오지를 못해. 전도를 못해. 왜? 나라는 존재가 드러날까 두려워서. 그래서 내가 20년을 목회하면서 굉장한 한 가지 실수를 했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부터 해결했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의 이 안정을 찾아주는 업무부터 했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성경책 펴놓고 하나님 잘 믿으면 회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요즘은 내가 반대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오히려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이게 회복이 되어지면 어머니 마음이 아버지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다라는 걸 깨달아야 이게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꾸로. 예. 그러니까 뭐 종교를 강요하라 이런 것 차원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고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1살 차이에 어떤 생각으로 아이들이 바뀌느냐. 5살 때 아빠는 뭐든지 할 수 있다가 많은 것 알고 계셨다.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자, 6살 빨리빨리 적으세요. 아빠는 6살 때 어떻게 또 바뀌냐. 아빠는 다른 애들의 아빠보다 똑똑하셨다. 이 정도. 근데 6살 때 무너져 버려요, 애들이. 아빠라는 존재가. 뭐라고 무너졌냐. 모든 걸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니다, 아빠가. 몇 살 때? 어? 아니, 내가 아까 8살이라고 했지 않았어? 6살 때는 다른 애들이 아빠보다 똑똑하셨고, 8살 뛰면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너무 내가 다 안다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애들은 다 알고 있어. 엄마도 마찬가지고. 아빠가 모든 걸 정확히 아는 건 아니었다. 안다고 애들도 8살만 되면. 10살이 되니까 아빠가 어렸을 때는 지금과 확실히 많은 게 달랐다. 이제 불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아니네. 예. 12살 때 되니까 아버지 어린 시절을 기억하기에 너무 늙으셨고 아무것도 모르는 건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내려와 버려요. 14살이 되니까 아빠에게 별로 신경 쓸 필요 없어. 아빠는 너무 구식이야. 우리가 어떻게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지를 알겠죠. 그러니까 14살이면 중학교 몇 학년이요? 1학년. 그때 그래서 부모하고 많이 부딪혀. 그래서 중학교 1, 2학년이 제일 힘들다고 하는데, 자, 건너뛰어 봅니다. 21살 때 우리 아빠 말이야 구제불능이야. 시대에 뒤졌어. 몇 살? 21살. 군대 가기 전입니다. 청년 시에도 우리가 잘 알아둬야 돼. 25살 됐을 때 아빠는 그거에 대해 약간 알긴 하신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오랫동안 그 일에 경험을 쌓아오셨으니까. 자, 경험은 좀 인정하기 시작해요. 자, 30살 때 다시 반전이 되더라고. 자녀가. 아마도 아버지의 의견을 물어보는 게 좋은 듯하다. 아버지는 경험이 많으시니까. 그러니까 30대면 결혼 정년기에 아들들이 엄마보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메모해놨다가 참고를 하세요. 우리 아들만 그런 게 아니네. 이게 다 공통점이 있구나. 35살 때 아버지에게 여쭈기 전에는 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바뀌어요. 멘토로. 사업하려면 이제 아버지한테 와서 다 물어보는 거예요. 좋은 현상이죠? 기다려야 돼. 개망랑이 아들이도 35살 때까지. 40살이 되니까 철이 들기 시작해요. 아버지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아버지는 그만큼 현명하고 세상에 경험이 많으시니까. 제가 대학 3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 울지 않았어요. 진짜
울 틈이 없더라고. 근데 다 자녀 낳고 이제 힘들 때 딸들은 그날 막 대성통곡하고 우는데 아들은 눈물 한 방울을 안 흘렸어요. 근데 평생 아들은 울어요. 평생 아들은. 출가한 딸들은 잊어버려요. 아버지 죽었을 때는 막 대성통곡하고 우는데 자기 가정 이끌어가는데 정신이 없어. 근데 아들은 아니, 계속 빈자리를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어쩔 때는 막 저는 막 마음이 막 쓰리다 갈까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살아오실 수가 없잖아요. 또 이렇게 손주 보고 그랬을 때 또 아버지 생각이 더 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손주 봤을 때 얼마나 얼마나 교화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50살, 50살이 됐었을 때 지금 내 곁에 계셔서 이 모든 것을 말씀드릴 수 있다면 난 무엇이든지 할 것이다.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셨던 것을 미처 알지 못했던 게 후회스럽다. 50대에 철이 들어가지고 아버지를 찾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를. 근데 우리가 40이기 전에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어머니를 잊어버리면 어떤 역할이 가겠어요? 부재. 점점 쉬워지는 게 아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 좋은 복지사를 만나고 좋은 또 기관장들을 만나고 뭐 교회 같은 목사님 만나고 이제 상담자가 잘 되어줘야 되겠죠. 그 빈틈을 메워줘야 되는 역할을. 그게 사례관리. 그래서 힘들다고 40대 50대 분들이 막 우리 기관들 찾아오고 막 이럴 때 바쁘다고 애면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절실한 시기에 이 사람들. 컸다고 큰 게 아니에요. 가족이 특히 무너지고 막 이런 데는 더 어려운 시기예요. 자, 그러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운영위원이 비록 아이들이 한 30명밖에 안 되지만 1대1 다 우리 자녀라고 생각하고 그런 마인드로 1년 동안 우리 운영위원을 좀 해주세요. 운영위원은 몇 년간 할 수 있죠? 3년 하는데 연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을 잘 선정하면 뭐 10년, 20년 두 번만 연임해주면 우리 기관에 큰 힘이 되는 거예요.